자, 이번 시계는 264페이지 무권대리네요. 자, 무권대리라는 것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라는 자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무권대리 효과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이 움직일 수 없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무효. 무권대리 행위 자체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 불측에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이게 무권대리예요. 과연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거냐, 상대방 재산을 보호할 거냐라는 문제가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죠. 자, 상대방을 특히 보호하려고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자, 즉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제일 밑에 양갈로 4번에 보시면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 외관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외관. 외관이라는 의미는요, 밖에서 볼 때 마치 그러한 권한이나 어떠한 일정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관계가 없더라. 그런 내용을 갖추지 못했더라. 이럴 때 우리는 외관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외관. 밖에서 볼 때 그러한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걸 외관이랍니다. 이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이때 이 외관을 만들어내는데 본인의 잘못이 있더라 이거죠. 사유가 있더라 그죠. 이렇게. 이럴 때 이 외관을 보고 거래한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의 신뢰. 이 외관을 보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 이 신뢰를 보호하자.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뭐냐. 표현대리 제도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표현대리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때 상대방 신뢰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외관은 존재하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신뢰했다는 말은 이게 외관만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 신뢰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선의, 그리고 과실도 없는 무과실이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이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대리 제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그 외관을 믿었다. 그리고 그 외관을 만들어낸 것은 본인의 뭔가 잘못이 있더라. 이런 전제하에 표현대리 제도라는 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표현대리. 그러면 이 표현대리가 이런 외관이 자체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순수한 무권대리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외관도 없고, 즉 신뢰할 외관도 없고, 즉 대리권이 있다고 볼 만한 그러한 사정도 없고, 또 본인한테 그러한 책임도 없고,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바로 무권대리 제도를 하는데, 이 제도를 표현대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협의의 진짜 무권이다 해가지고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표현대리 제도도 이것은 사실은 성질은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 대리예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마치 유권대리처럼 취급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이죠. 표현대리라는 것은 유권대리처럼 취급하게 되는데,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어쩌냐? 이것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 없으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것은 그건 뭐냐? 무효인 효과가 된다. 이게 되겠죠? 여기는 유권대리처럼 취급하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효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표현 무권대리 안에서도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셔야 돼요. 표현대리 제도하고 그 다음에 협의 무권대리 제도는 두 개다가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지만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처럼 취급해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효과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한 외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관에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대방을 이걸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협의의 무권대리라 해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도록 무효 취급하도록, 즉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묻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다. 이걸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그러고 이는 표현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는 오로지 상대방, 이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렇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게 표현대리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좀 구별을 이렇게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권대리 중에서 이 표현대리 제도부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265페이지에 있어요.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 외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요.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경우, 이걸 뭐라 했어요? 이 외관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다.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귀책 사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요. 그러한 책임을 지우는데 이때 상대방은 이 외관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믿었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신뢰란 것은 이 외관은 존재하지만 이 속에요.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라는 사실, 그죠?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여기는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는 상태다.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본인한테 책임을 지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을 보통 제3자라 하죠. 우리 민법 규정에는 이 상대방, 거래 상대방, 직접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여기 상대방은.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은 모든 상대방이 아니라 표현 대리 행위, 대리 행위를 직접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만의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선임무과실로 존재하고 있어야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마치 유권대리처럼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대리 책임의 내용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유권대리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유권대리건은 아니고요. 유권대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권대리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처럼 취급한다. 이게 표현대리 제도의 기본적 취지예요. 자, 이때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는 바로 가장 중요한 기가 아니겠어요? 본인에게 책임, 규칙사유 있다. 즉 본인이 뭔가 잘못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본인에게 규칙사유 있는 근거, 즉 표현대리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요 내용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 이걸 외관 법리라고 그래요. 보통 권리 외관의 법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독일 민법에서 이렇게 이론 구성한 거죠. 또 영민법에서는 이것을 금반은 법리에 위반했으니까 금반은 법리, 말한 것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원리인데요.
건반은 법리에 위반된 내용이 여기에 표현되는 제도에 들어있다. 이거는 영민법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건반은 법리에 따라서 책임을 본인한테 지우자.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을 이론적 근거로 삼습니다. 본인의 책임지우는 근거.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상실 원칙과 마찬가지죠. 신의 측의 위반이다. 그죠? 이렇게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들에는요, 성격은 뭐냐? 성격, 성질, 법적 성질. 이 표현들의 법적 성질은 그래요. 무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를 하면 틀려요. 대리권 얻는 대리예요. 성질상. 무권 대리인데 그런데도 유권 대리처럼 취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러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직접 상대방, 이 직접 상대방만 이 표현 대리를 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에 있는 상대방,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 대리를 책임져라 라고 본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 그것이 바로 이 표현 대리의 특수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현 대리는요, 예외적으로 유권 대리처럼 취급하는 것이니까 종류는 마구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세 가지. 하나는 본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즉 제3자한테 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대리권 수여했다고 제3자한테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했었는데 표시한 대로 대리권 수여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냐면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는 했지만 이 표시한 대로 대리권 수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말한 것에 반대적으로 대리권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리권 수여되지 않았지만 제3자한테는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는 했단 말이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125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요건,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을 가진 자기의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벗어난 대리 행위를 했다면 벗어난 대리 행위는 대리권이 없잖아요. 자, 여기는 그 전에 대리인이 있는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 뭐예요?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넘은 상태로 대리 행위를 한 것을 우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하고, 뭐 이걸 줄여가지고 월권대리, 요 대리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월권대리 행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민법의 12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과 효과를. 그리고 대리한 사람이 대리권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거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을 꼈다. 이런 경우에도 본인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 외관상 그 외관을 그대로 두게 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있으니까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도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했다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제도를 또 인정하자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것을 우리 민법 129조에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표현대리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할 게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표현대리 요 특칙이요. 무권대리 중에서도 표현대리 요 특칙들을 요건과 효과를 하나씩 정리해 두는 거예요. 효과는 공통적입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있는 상대방만이 본인한테 책임져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과죠. 대리행위 내용대로
본인 너가 책임지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상대방한테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예요? 이 표현들이 구체적 요 125조, 126조, 119조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먼저 266페이지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25조입니다. 여기는요, 예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A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제3자 병한테요. 병한테 이 갑이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표시를 했냐면 이 표시 내용이요. 이런 표시를 했어요. 이런 표시. 이런 표시. 어떤 표시를 했냐면 자기의 자인 갑다시한테 A 토지를 처분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표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한테. 그래서 병은 이 표시를 받은 내용대로 신뢰한 거죠. 예. 저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표시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고 선의 그리고 과실 없이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갑다시하고 이렇게 A 토지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대리권 안 줬어요. 여기는 대리권 안 줬다는 거야. 아직 대리권 취지도 안 해놔놓고 대리권 줬다고 병한테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누굴 보호해야 돼요? 이 사람 보호해야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125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상대방 병은 이렇게 이 매매 계약 내용대로 본인 지위에 있는 갑에게 A 토지 소유권 넘겨주세요. 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병이 여기에 있는 직접 상대방 거래행위의 직접 상대방 병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권리가 125조의 명문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 최소한 여기에 본인에 있는 표시자가 이러한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죠. 나 누구누구에게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누구한테? 제3자한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1번 요건이에요. 표시하고. 두 번째는 이 표시한 내용대로 이 거래행위를 당사자 이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직 대리권 없는 상태여서 그것을 얘는 상대방 요 세 번째.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대리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이 신뢰하고 했어야 되죠.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이 상대방, 거래 상대방 이 사람은 이 대리행위 내용대로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책임을 져라. 이게 뭐예요? 이게 효과예요. 책임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효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요건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거 요건. 여기는 세 가지가 있더라. 최소한, 그죠? 자, 우리 교재도 그 요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하단에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을 것. 대리권 수요했다고 표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이 표시란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죠. 이것은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로서 뭐 제한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의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거기에 니은 이하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좀 봐두셔야겠습니다. 그 내용을요. 뭐 신문 광고로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자기의 명함을 자기가 대리나 칭하면서 갑의 대리나 칭하면서 거래하는 행위를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주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들어간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 행위를 해야 되죠? 그죠? 표시한 대리 내용대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겠죠. 이때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표시받은 상대방이어야 되죠. 반드시 그죠. 표시받은 상대방은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실로 그 거래 당시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그러면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되냐? 이 선임무과실이라는 것은 상대방 스스로 선임무과실 자기가 입증을 해야 하느냐 다툼이 생기면 아니면 본인 저기에 있는 갑 본인 지위에 있는 갑이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악이나 상대방의 과실성을 입증해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가 요 선임무과실이라는 입증 책임이 있는 문제돼요. 입증 책임. 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진다? 그래 이거 본인이 진다. 그럼 본인은 상대방이 악이라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과실성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건 하에 이 요건 갖추었다면 상대방은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런데 이 125조는요, 보니까 대리권 수여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만 이 125조가 적용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거 수권행위가 있는 영역이잖아요. 대리권 수여했다. 바로 뭐예요? 수권행위 했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럼 수권행위는 어디 있냐? 임의 대리에만 있잖아요. 그죠? 임의 대리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125조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임의 대리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할 이러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적용될 수 없잖아요. 대리권 수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따라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라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125조 적용 범위 임의 대리에 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월권 대리요. 월권 대리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처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월권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거죠.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갑이라는 자가, 자, 을에게 A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5천만 원을 차용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병한테 가서 팔아버렸네요. A 토지를 매매 처분해버렸네요. 그렇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요 범위 내에서는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있어요. 따라 대리인이지만 이 A 토지 매매 계약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대리행위가 뭐냐?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월권행위죠. 그래서 월권행위인데 이게 대리행위니까 월권 대리행위다. 이래 되겠죠. 이런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 월권한 이 A 토지 매매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을한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게 존재한다 이거죠.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요. 여기 있는 이 상대방 병은 이 내용대로 A 토지 매매 계약 내용대로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26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냐 하면 월권 대리권입니다. 이 대리권이에요. 월권. 이 부분이 을 대리인한테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태입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 부분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때 정당한 이유란 것도 역시 뭐예요? 여기에 이런 대리권이 아니라 이런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권 대리권이 대리인에게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이런 의미가 바로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 이게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시점에 판단하냐? 바로 이 대리행위 할 때, 즉 대리인과 상대방이 이 거래행위, 월권 대리행위 할 때 이때 기준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시기도. 그러면 여기는 요건이요. 기본 대리권. 이게 대리권 있죠? 첫 번째.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을 것. 두 번째. 월권 대리행위 하죠. 두 번째. 이때 월권의 권한은 여기에 있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든 이종이든 불문합니다. 동종, 이종 불문합니다.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 관계없어요. 여기는 다른 종류네요. 여기는 돈 좀 빌려와라 했는데 여기는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5천만 원 빌려라 했는데 여기 1억 빌리면 이것도 월권이죠. 자, 이때 이 월권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든 이종이든 다르다. 관계없다. 어? 같은 종류든 전혀 다른 종류든 불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은 이 월권 대리권이라는 이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따라서 월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행위 당시에, 그죠? 이렇게 되면 요건을 다 갖췄어요. 여기도 세 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 가면 268페이지에 붙어 있네요. 요건.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인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이때 기본 대리권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이게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기본 대리권. 이 기본 대리권은 어떤 대리권과 관계없어요. 대리권이기만 하면 돼요. 공법상의 대리권이든 사법상의 대리권이든 관계없고요. 이게요.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또 관계없어요. 심지어 여기에 125조에 있는 거 있죠. 이 125조에 보면 이 갑과 갑다시 사이는 대리권이 없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대리권을 표현 대리권이라고 이름을 붙여. 이렇게 표현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표현 대리권조차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요 기본 대리권 안에는 표현 대리권조차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기본 대리권에 있어서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실행위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했을 것. 이게 뭐예요? 월권 대리행위 하였을 것 이 말이죠. 권한 밖의 대리행위, 월권 대리행위. 이것은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했어요. 동종 이종 관계없다 했습니다. 좌우지간 딴짓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 정당한 이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도 의미 있는 게 바로 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즉 선임무과실이다.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요, 본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본인이 입증 책임해라. 이에 대해서요, 여기는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판례요. 판례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임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요. 126조에 126조죠. 126조. 126조에 월권 대리행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스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병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이 부분 달라집니다. 판례가 이렇게 입증하면 월권 대리행위 내용대로 이 내용대로 갑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물론 여기 보니까 기본 대리권이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적용 범위에서는 제한이 없죠. 다 적용됩니다. 그런 특징이 여기에는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요, 여기가 갑과 을이 부부 사이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부 사이에서는요, 우리 민법에 827조에서요, 일상가사에 관해서 서로 간에 말이죠. 부부 사이는 서로 간에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준 데 있어요.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냐? 이게 법정 대리권의 성격입니다. 다수설이요. 학자들이. 법정 대리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기본적 대리권이 항상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본 대리권.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월권 대리권이 적용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부부 사이에도 민법 126조 월권 대리 이 대리 제도가 적용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요. 부부 사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때 이 부부 사이에는 믿을 만한 정당 이유가 될 만한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가져오기가 쉬워요. 그죠?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부인의 재산을 남편이 그 본인의 배우자의 뭐 인감도장이라든지 등기필준이라든지 위임장을 만들어서 가져오기 쉽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방, 거래하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겠죠. 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죠?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부 사이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이것이 기본 대리권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126조 월권 대리 제도가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요건상으로 그죠? 그것을 여러분 교재는 269페이지 하단에 거기에 일상가사 대리권과 관련하여 부부 사이에 관한 126조 적용 사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70페이지 가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입니다. 129조죠. 자,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은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소멸 후에 그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겠죠.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은요, 직접 상대방은 어떤 상태예요?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몰랐고 소멸됐다는 사실, 이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126구조에 의한 표현대리를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을 수 있다. 이때 물론요, 이 선의무과실, 이거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 입증 책임. 이것은요, 판례와 학설이 모두 그래요. 본인이 책임을 면하려거든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 여기 대리권 존재한 후 소멸했는데 소멸된 대리권은 이게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제한이 없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래서 129조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반드시 소멸 후에 소멸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해야 되죠.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선이 모른데 과실 없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129조는 간단하죠. 자, 이때 125조하고 126조나 129조하고 126조가 이렇게 경합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표현 대리 사이의 경합입니다. 경합 문제. 뭐냐면 대리권 수유했다고 표시한 그 대리권 범위보다가 더 큰 대리행위를 상대방과 사이에 했다라고 하면 126조와 경합되는 거고요. 대리권 소멸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해버리면 126조가 129조가 경합돼 버리죠. 이런 경우에 각각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걸 우리는 표현 대리에 있어서의 경합 문제를 한다.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판례가 전부 다 126조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126조로.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요. 결국은 뭐냐? 126조니까요. 월권 대리행위로 취급해서 월권 대리행위 당시에 그 상대방이 그러한 월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면 상대방이 그러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판례 태도란 거죠. 126조.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이렇게. 자, 물론 복대리에도요. 복대리도 대리제도니까 복대리에도 당연히 표현대리가 적용됩니다. 그죠? 복대리 제도 전체 표현대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125조, 126조, 129조 다 복대리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표현대리에 대한 내용 했는데 자, 이게 270페이지 가면 표현대리 효과를 총 정리해놨죠. 자, 민법상의 125조, 126조에서는 책임이 있다. 129조에서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이 125조, 126조, 129조 이 세 가지 요건을 딱 갖추면 상대방은 본인한테 책임져라 하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책임? 대리행위, 표현 대리행위, 대리행위 내용대로 권리 의무 관계로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271페이지 제류예요. 양갈로 2번. 표현 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나 표현 대리 책임질게라고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갈로 3번. 표현 대리는 역시 무권 대리다. 성질상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뒤에서 배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협의 무권 대리 제도도 이 표현 대리 제도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중첩적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은 다수설입니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본인한테 묻지 않고 곧바로 무권 대리인, 표현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135조를 주장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와 결합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수설이죠.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을 때 본인이요. 상대방의 과실에 관하여 과실상계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란 것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서로 과실이 존재해서 상대방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입니다. 부주의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내가 부주의 때문에 너한테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서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이때 이 과실을 상계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표현들은 뭐예요? 대리행위 내용대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갈로 5번 과실상계를 본인이 주장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양갈로 6번이죠. 표현대리 제도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위협한 행위에는 이 표현대리 제도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라는 것은 대리제도입니다. 대리제도는 적법한 행위 그리고 법령행위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야겠죠. 이게 판례이기도 하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협의문건 대리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